우리는 결혼한 지 딱 5년이 되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불꽃이 은근하고 따뜻한 난로의 온기로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지루해진다고들 하지만 나는 지금의 이 잔잔하고 평온한 일상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었을 때 풍기는 은은한 디퓨저 향기,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그리고 소파에 앉아 나를 향해 웃어주는 아내의 모습은 내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내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기념일마다 작은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곤 했는데 나는 그 소소한 이벤트들이 우리 부부 사이를 지탱하는 튼튼한 기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가끔은 너무 완벽한 아내의 모습에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심리를 분석하길 좋아하는 내 성격 탓인지 아내의 과한 친절이나 가끔 보이는 알 수 없는 표정들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었지만 그건 그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갑자기 거실의 배치를 바꾸고 싶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집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가구 위치도 좀 옮기고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면 훨씬 넓어 보일 것 같아. 아내의 제안은 평소에 그녀답게 활기찼다.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문득 구체적인 비용과 계획이 궁금해졌다. 좋네. 그런데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달에 보너스도 들어왔으니까 맞춰서 계획해보자. 내 물음에 아내는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눈동자를 도르르 굴리며 대답을 피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야. 그냥 대충 보면서 예쁜 걸로 사면 되지 않을까? 예산 같은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그녀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지만 나는 그 대답이 왠지 모르게 찜찜했다. 평소 꼼꼼하던 그녀가 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도 아내의 그 어색한 미소가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아내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내 차를 빌려나갔다. 빗길 운전이 걱정되어 몇 번이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운전하기 힘들 것 같다며 근처 카페로 데리러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곧장 우산을 챙겨 나갔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아내가 비를 맞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대놓고 아내 대신 운전석에 앉았다. 그런데 낯선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조수석 쪽에서 풍겨오는 냄새였다. 평소 아내가 쓰는 달콤한 꽃향기가 아니었다. 눅눅한 빗물 냄새와 섞여 더욱 짙게 느껴지는 아주 강렬하고 남성적인 스킨향. 마치 누군가 내 조수석에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그 향기는 의자 시트 곳곳에 깊게 배어 있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빗소리만이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하다.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척하면 척 알 수 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부터였다. 아내는 여전히 따뜻했고 나를 향해 웃어주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어딘지 모를 낯선 기운이 서리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회사가 바쁜가 보다 싶었다. 자기야, 이번 달 프로젝트가 좀 겹쳐서 야근이 잦네? 미안해.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미안한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가 예전 같지 않게 가볍게 느껴지는 건 내 기분 탓일까? 회식이라고 말하며 돌아오는 날이면 아내의 옷에서 평소와는 다른 아주 미세하게 낯선 향수 냄새가 섞여나곤 했다. 그 냄새는 우리 집의 편안한 향과는 거리가 먼 어딘지 모르게 세련되고 차가운 느낌의 향이었다. 아내의 행동 패턴도 눈에 띄게 변했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같이 드라마를 보거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에 이제 아내는 자기 휴대폰을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내가 다가가면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감춘 듯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곤 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로 입가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인지 아니면 나 모르는 즐거운 비밀이 생긴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여나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곤 했다. 사실 아내와 나는 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넌지시 던진 집, 인테리어 변경 이야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예산 이야기를 꺼내면 이상하리만치 말을 돌리며 딴청을 피우던 모습. 그 대화들이 지금의 이 수상한 상황들과 묘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도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야근이라며 지친 기색으로 돌아온 아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들떠있는 듯 보였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대충 거실 바닥에 내려놓고는 욕실로 향했다. 나는 물을 마시러 가려다가 무심코 아내의 가방 쪽으로 시선이 향했다. 가방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평소 꼼꼼하던 아내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살폈다. 복잡한 생각들이 뇌리를 스쳤다. 이게 무슨 짓인가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손가락 끝으로 가방 안을 더듬거리자 딱딱한 종이질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명함이었다. 땡땡 디자인 스튜디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꽤 고가로 알려진 고급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였다. 우리가 논의하던 인테리어 예산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곳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대체 왜 이런 곳에 명함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 나에게 숨기는 거지? 바로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명함을 다시 가방 속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욕실에서 나온 아내와 내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아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내가 명함을 들고 있는 것을 본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거... 뭐야?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내 손에서 명함을 낚아채듯 뺏어갔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사실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을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명함을 자기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방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 버렸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거실에 멍하니 서서 닫힌 문틈 사이로 느껴지는 차가운 침묵만을 응시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내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쌓인 우리 부부의 일상이 마치 밑동이 썩어가는 나무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내의 변화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 균열은 내 마음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늪이 되어버렸다. 야근이라는 단어는 이제 내게 신뢰의 증표가 아니라 기만과 비밀을 숨기기 위한 얇은 방패막이일 뿐이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울 때마다 나는 그 소리의 진원지가 과연 어디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다. 나의 섬세함은 이제 독이 되어 나를 찔렀고 의심은 밤새 멈추지 않는 엔진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 몰래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며 나는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아내의 동선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한 날, 1시간을 늦게 퇴근한 날,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느라 멈춰섰던 편의점 앞에서의 시간까지. 나는 작은 수첩에 꼼꼼하게 적어내려갔다. 그 숫자들이 나열될수록 나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나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뒤지기도 했다. 거칠게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을 뒤지던 중 영수증 뭉치들 사이에서 낯선 카페의 영수증을 발견했다. 우리 동네도 그녀의 회사 근처도 아닌 전혀 생소한 곳의 주소였다. 2인용 주문서, 2잔의 커피, 그리고 적지 않은 금액. 내 손에 든 종이 조각이 마치 내 가슴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은데 먼저 자. 그녀의 메시지가 액정에 떴다.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차에 올라탔다. 오늘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꼬리를 끊어내야만 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영수증 속 주소지를 따라 차를 몰았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곳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에 드문드문 가로등만이 빛을 내고 있었다. 목적지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창밖을 살폈다. 낡은 간판이 달린 밖에서는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카페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아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평소 즐겨 입던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무척이나 설레는 표정으로 주위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그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차에서 내려 그곳으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친 풍경에 내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했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아내,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다. 아내는 한 번도 나에게 보여준 적 없는 그토록 환하고 애정어린 미소를 지으며 남자의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남자가 아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넘기자 아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 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 그것은 내가 지난 5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부부의 신뢰보다 훨씬 더 견고해 보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그저 그 장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아내가 씻으러 들어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는 그 짧은 시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이미 내 이성은 질투와 의심이라는 독에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 잠금 패턴을 푸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라도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보다 도대체 저 여자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에 대한 분노가 앞섰다. 메시지 알림창을 열자마자 내 눈에 박힌 것은 아주 노골적인 문구였다. 평소 아내와 나누던 다정하고 소소한 대화가 아닌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대화였다. 내일 오후 2시 3층 구석자리 알지? 거기서 봐. 상대방의 이름은 응이라는 두 글자였지만 발신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숨을 멈추고 손을 덜덜 떨며 메시지를 위로 올렸다. 오늘도 고생했어. 보고 싶어. 잠깐이라도 얼굴 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마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다. 아내가 욕실 문을 열고 나올까봐 나는 서둘러 화면을 끄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내 손끝에는 여전히 차가운 액정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데 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대체 누구지? 저 문자의 주인공은 도대체 어떤 놈일까?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게 아내의 모든 사랑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아내가 말했던 이사가고 싶다던 그 알 수 없는 갈망들이 알고 보니 저 남자와 함께할 새로운 보금자리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이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불륜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저 여린 등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척,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다정한 아내인 척하며 뒤로는 다른 남자를 만나 밀회를 즐기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보여준 신뢰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내가 나를 보며 웃어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비웃음이 숨겨져 있었을지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메시지 속 그 카페, 그 구석자리. 나는 내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야만 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다.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거나 볼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그 뒤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카페의 3층 구석, 그 은밀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낄낄거리며 나누는 추잡한 대화를 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그들의 더러운 행각을 똑똑히 목격할 것이다. 휴대폰에 찍힌 메시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현장에서 그들의 파렴치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준비를 할 것이다. 내 인생을 기만하고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누가 내 아내의 마음을 훔쳤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다. 내일 오후 2시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내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귀에서는 내 거친 숨소리와 쿵쿵거리는 심장박동 소리만이 불협화음을 이루며 울려 퍼졌다. 카페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서자 딸랑 하는 경쾌한 종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마치 상황의 비극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오로지 내 눈에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내 아내와 낯선 남자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내 아내,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믿었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설렘이었고 동시에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발밑의 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노라는 강력한 엔진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낮고 떨려 나왔다. 아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나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고 있던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저 파들거리는 입술로 여보, 이게 아니라 라는 말만 무의미하게 맴돌 뿐이었다. 반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는 달랐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마치 예기치 못한 불청객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지극히 차분한 태도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황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를 관조하는 듯한 지나치게 여유롭고 냉소적인 기운만이 감돌았다. 그 태도가 나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매일 밤 야근이라더니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나는 식탁을 콱 내리쳤다. 커피잔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바닥으로 쏟아졌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거세졌다. 아내는 울먹이며 내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뿌리쳤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지난 몇 주간 내가 느꼈던 의심, 밤새 잠 못 이루며 휴대폰을 훔쳐보던 비참한 시간들, 모든 파편이 하나의 거대한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찔렀다. 말해봐, 이 사람이 누구야? 당신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 했던 게 고작 이거였어? 나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남자에게 삿대질을 했다.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내 분노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결코 정중하지 않은 태도로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익숙한 도면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그토록 오래 꿈꿔왔던 그 집의 설계도였다. 그는 펜을 손가락 끝으로 굴리며 마치 연극에 막을 올리는 배우처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내 눈동자 깊숙한 곳을 꿰뚫고 들어왔다. 혹시 정말로 그 완벽한 서프라이즈를 지금 당장 망쳐버리고 싶으신 겁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관계가 아니라 이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지 않았나요? 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자, 이제 다시 물을게요. 당신은 정말로 이 모든 과정을 수포로 돌릴 만큼 지금 이 순간 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으신 건가요? 안타깝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면 위에 찍힌 날짜와 익숙한 건축사무소의 로고가 눈에 들어오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뱉은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 이제 결정하시죠. 당신은 정말로 확신합니까?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만든 오해로 인해 영원히 후회할지도 모를 이 선물을 정말로 망쳐버릴 생각이냐는 겁니다. 카페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거친 숨소리와 카페 배경음악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내 옆에 앉아있던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당황한 기색조차 없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태블릿 PC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남편분, 일단 진정하시죠.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헛웃음을 쳤다. 외도 현장을 들킨 남자의 전형적인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서류를 내 쪽으로 밀어내는 순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종이 위의 글자들에 꽂혔다. 그곳에는 우리 집 거실, 안방, 그리고 서재의 평면도가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저 강도윤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사모님께서 5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의뢰하셨던 저희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그의 말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보, 당신 생일 선물이었어. 우리 결혼하고 5년 동안 당신은 늘 집이 조금만 더 아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 낡은 벽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진짜 집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 성격에 미리 말하면 분명히 돈 아깝다며 반대할 게 뻔하잖아. 그래서 몰래 예산 모으고 매일 퇴근 후에 도윤 실장님 만나서 자재 고르고 조율하느라 나는 멍하니 그들을 번갈아 보았다. 아내가 쥐고 있던 핸드폰에는 디자인 시안과 가구 배치에 관한 대화들이 가득했다. 내가 그토록 의심하며 뒤를 캤던 그 비밀스러운 만남들은 전부 우리 집을 위한 회의였다. 그 향수 냄새는요? 내 질문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실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옆에 놓인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주로 사용하는 천연 원목 샘플들과 자재들이 들어있었다. 진하고 묵직한 나무 향이 그의 옷에 배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불륜의 증거는 사실 나를 향한 아내의 지독하리만큼 따뜻한 사랑의 향기였다.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와야 정상인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싸늘해졌다.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나 몰래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 거액의 공사비용, 매일 저녁 이어지는 미팅, 그리고 나에게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지어냈던 수많은 거짓말들. 나는 아내를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은 투명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가 내 생일을 위해 준비한 이 거대한 계획 앞에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집이라는 공간을 바꾸기 위해 들인 그녀의 정성과 노력은 고마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녀가 나를 배제한 채 모든 것을 홀로 견디며 완벽한 연기를 했다는 사실이 나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과연 서로를 온전히 공유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아내는 지금도 나에게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집을 고치고 나면 우리 관계도 정말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의심의 불씨는 꺼졌지만 그 자리에 더 깊고 낯선 거리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서로에게 비밀을 만드는 이상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카페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장면, 당황하던 아내의 표정,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던 남자의 차분한 설명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낯선 허탈감과 묘한 배신감이었다. 그러니까
내 생일 선물로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던 거라고? 내가 입을 열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응. 당신이 5년 동안 우리 집이 조금 낡았다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거실 벽지랑 조명을 바꾸고 싶다고 했잖아. 당신 퇴근하고 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 따뜻하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서 몰래 준비하고 싶었어.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알아봤는데.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건 그녀의 정성이 아니었다. 나는 룸미러로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힐끗 보았다. 그 속에는 며칠 전 내가 몰래 확인했던 정체불명의 고액 지출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럼 그 돈은? 우리 공동 명의로 든 청약저축이랑 적금 말이야. 당신이 말도 없이 깬 거야? 침묵이 이어졌다. 아내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대답 대신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있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에게는 서프라이즈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우리 미래를 지탱하던 약속을 멋대로 파기한 행위였다. 당신은 항상 그래. 예쁘고 좋은 것만 보여주면 내가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던 미래의 안전망을 나와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썼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가 잘못했어. 상의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요즘 회사 일로 너무 힘들어 보였어. 그래서 완벽하게 끝내놓고 보여주면 당신이 정말 행복해할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경제적인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채워넣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녀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엇갈려버린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향한 의심이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재점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하려 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소외된 방관자였을 뿐이다. 우리가 5년간 쌓아온 신뢰가 고작 인테리어라는 이름의 허영심 앞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다. 나는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웠지만 선뜻 내릴 수가 없었다. 차 안은 너무나 좁고 답답했다. 마치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숨 쉴 틈 없이 조여오는 것만 같았다.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다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상처받은 여자의 슬픔과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나에 대한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 믿고 심지어 나를 뒤쫓아다니기까지 했잖아. 당신이 본 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내 모습이었던 거 아니야?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의심했던 시간들, 그녀를 불신하며 뒤를 쫓았던 내 비겁한 행동들이 고스란히 나를 공격해왔다. 그녀가 보낸 시간은 나를 위한 정성이었지만 내가 보낸 시간은 그녀를 향한 검증이었다. 그 본질적인 차이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다. 내가 과연 그녀를 사랑했던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프레임 속에 그녀를 가두고 있었던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나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말 우리가 공유하던 돈을 내가 마음대로 써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야 당신이 마음껏 나를 의심할 명분이 생겼으니까. 그녀는 한 박자 쉬고는 다시 나직하게 물었다. 왜 대답을 못해? 당신이 지금 화를 내는 진짜 이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야? 아니면 당신이 원래부터 우리 사이의 행복을 그렇게 믿지 못했던 거야?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밤늦도록 매미가 울어대고 있었지만 우리 집 안은 그저 정막만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맴돌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식은 차가 우리의 대화만큼이나 온기를 잃고 있었다. 나는 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낸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표정, 미안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여보, 인테리어는 정말 고마워.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이제는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입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려 나왔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5년 동안 우리가 쌓아왔다고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우리 사이에 렌 잘경계가 있었던 거야. 당신은 서프라이즈를 좋아하고 나는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취향의 차이가 아니야. 당신은 나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당신의 계획 속에 가두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공동의 자산, 우리 미래를 위한 저축까지 아무런 상의 없이 당신 멋대로 결정했다는 게 나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당신은 몰라. 아내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항상 똑같은 일상, 지루한 5년이 나는 견디기 힘들었어. 당신은 항상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잖아.
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특별해지길 바랐던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루한 5년. 그녀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지루함이라는 단어로 정의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또 화가 났다. 나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당신에게는 그 시간이 지루함이었구나. 나는 그 시간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우리가 완벽해지고 있다고 믿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배제하고 혼자만의 세계를 꾸리고 있었던 거네. 그게 아니야. 다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고. 그녀의 울음 섞인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싸워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은 갈등이 생기면 항상 내가 한 발 물러서거나 그녀가 웃으며 애교를 부려 무마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봉합될 수 없는 감정의 골짜기가 훤히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피로감을 느꼈다. 서프라이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독단, 그리고 의심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나의 집착.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피할 수도 잡을 수도 없었다. 차가운 냉기가 전신을 감쌌다. 비록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의 남자는 없었고 그녀가 준비한 설계도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황량하게 느껴졌다.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다. 우리가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쏟아붓는 말들은 전부 허공으로 흩어지는 메아리 같았다. 그녀가 아무리 화려한 선물로 내 마음을 치장하려 해도 이미 깊게 패어버린 불신과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타인보다 못한 기묘한 이질감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 좁은 거실이 왜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우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나쳐버린 것만 같았다. 드디어 공사가 모두 끝났다. 그토록 갈망하던 서프라이즈의 결과물인 우리 집은 잡지에서나 볼 법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리 부부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샹들리에의 빛이 거실 바닥에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우리 사이의 정적을 메우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나는 새로 단장한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덩그러니 앉아 멍하니 공간을 둘러보았다. 아내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서로가 가장 잘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갈망하는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벽을 쌓아왔다는 사실이었다. 공간은 이렇게 완벽해졌는데 정작 그 안을 채우는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내가 낮게 읊조리자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던 그 즐거움 가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우리 앞에는 신뢰라는 무너진 퍼즐 조각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 우리의 신뢰를 얼마나 깊게 갉아먹었는지 비로소 체감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화려한 집이 아니라 당신과 사소한 것 하나까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어. 내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었다. 우리가 쏟아낸 지난 5년간의 불만과 서운함들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 사이에 견고했던 성벽을 허물어뜨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화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시금 곱씹어볼 긴 침묵의 시간이었다. 이 아름다운 집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의 마지막 잔해가 될지는 알 수 없었다. 감정은 한순간에 폭발했지만 그것을 다시 메우는 과정은 수만 배의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느낀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한번 자문했다. 과연 나는 아내의 그 서툴렀던 선의의 거짓말과 독단적인 사랑 방식을 다시금 이해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한번 금이 간 신뢰의 그릇은 영원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당신이라면 이 화려하지만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다시 예전처럼 서로의 손을 잡고 예전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여기까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명백한 끝인 걸까?